셀프 네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네이쌤입니다. 네, 오늘은 치크 네일을 해볼 건데 치크 네일은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하면 잘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일샵에서 치크 네일을 받아도 완성도가 좋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방법만 아시면 정말 전문가처럼 잘 나올 수 있고요. 치크네일은 점도가 중요한데 어떤 걸 사용해야 되고 붓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같이 알려드릴게요. 검지에 본더, 그 다음 베이스 젤 발라볼게요. 네, 큐어링 할게요. 네, 큐어링 다 됐고요. 미경화질 한번 닦아볼게요. 네, 미경화젤을 닦았는데 우리가 치크네일 할 때는 미경화젤 안 닦는 게 좋아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일단 우리가 망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치크네일 하실 때 대부분 맨손톱에 하진 않죠. 네, 시럽젤을 깔고 그 위에다가 치크네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좋아하는 핑크 누드색을 바르자 해서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자, 살짝 생기가 돌아 보이는 핑크빛이에요. 저는 투코트는 안 하고요. 원코트만 작업을 해볼 거예요. 큐어링 할게요. 네, 큐어링 다 됐고요. 이 위로 바로 작업하는 것이 좋은데 컬러링도 끄적거린다고 해서 미경화젤 닦으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한번 닦고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치크네일을 할 건데 처음 발랐던 컬러보다 조금 더 진한 컬러를 가져와서 치크네일을 해볼 거예요. 자, 소량을 가지고 와서 얹어 볼게요. 정말 티가 안 나죠? 네, 팔레트에 얹었을 때는 진한데 네, 손톱 위에 올리니까 진하지가 않죠. 네, 이렇게 치크네일 하면 티가 하나도 안 납니다. 일단 원콧으로 시럽젤을 발랐을 때 핑크빛이 도는 걸 발랐어요. 일단 여기서 잘못됐고요. 맨손톱에 얹었는데도요. 퍼뜨려 볼게요. 생각보다 티가 나지 않습니다. 네일 바디에는 연한 핑크빛이 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핑크색 시럽보다 좀 더 진한 게 좋아요. 여기서 핫핑크를 조금 더 섞어서 밝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시럽젤 바탕에 처음 깔아주는 시럽젤이 이렇게 핑크빛 도는 것보다 약간 하얀빛이 도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전혀 티가 나지 않죠? 자, 여기서 치크네일 하고, 자, 여기서 퍼뜨려 줍니다. 자, 시럽젤이니까 붓으로 이렇게 퍼뜨리면 퍼지겠다 하고 퍼뜨렸습니다. 전혀 티가 나지 않죠? 투코트 하면 좀 더 진해지겠다 생각해서 투코트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진해지지 않습니다.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진한 컬러를 섞어야 되고요. 처음보다 좀 더 밝은 컬러, 조금 더 진한 색으로 가지고 오세요. 자, 지워볼게요. 자, 조금 더 진한 컬러. 너무 밝죠? 자, 차이가 나죠? 너무 밝죠? 그런데 이런 컬러를 사용해야 치크네일이 잘 돼요. 퍼트리기 때문에 좀 연해지거든요. 자, 올려볼게요. 네, 이런 색.
자, 이렇게 하고 옆에 퍼뜨려 주자. 치크니까 가운데만 진하고 나머지 연하게. 시럽젤을 퍼뜨린다고 해서 잘 퍼지지 않아요. 이럴 때는 탑젤로 퍼뜨려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탑젤로 퍼뜨려야겠다 해서 퍼뜨립니다. 면적이 너무 넓게 됐고 고르게 되진 않았죠. 지금 사용한 이 탑젤이 되직해요. 일단 이 정도도 마음에 들고 투코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자 하고 투코트까지 한번 진행해 봅니다. 자, 가운데 조금 더 진하게 해주고 탑젤로 주변을 퍼뜨리자. 자, 세필붓으로 잘 퍼뜨렸어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좀 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컬러 더 가지고 와서 빈 부분도 이렇게 채워줍니다. 비어 보이는 부분 컬러를 가지고 와서 좀 더 톡톡하면 망치는 길인데요.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점점 커져요, 점점. 자, 돌이킬 수 없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마음에 안 들지만 지워서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단 이렇게 큐어링 하고요. 탑젤 발라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탑젤 발라야겠다 해서 탑젤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탑젤 바르고 붓자국이 없으면 큐어링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큐어링 한번 해볼게요. 네, 큐어링 다 됐습니다. 네, 보시면 만족하시나요? 내가 원했던 치크네일이 아닐 거예요. 이게 처음에 셀프 하시면 이 정도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지금 탑젤을 발랐는데 자, 굴곡이 있다는 게 보이죠? 자, 손톱에 비치는 조명이 네, 굴곡이 장난 아닙니다. 네, 옆에 능선 한번 볼게요. 자, 망했죠? 네, 망했습니다. 자, 보시면 치크네일이니까 가운데 컬러를 얹잖아요. 자, 얹고 또 얹다 보면 이 부분이, 이 중심이 볼록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탑젤 바르면 여기서 움푹 들어갔다. 튀어나와서 다시 움푹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탑젤 마무리를 잘 하지 않으면요,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지금 싹 다 잘못됐습니다.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치크네일 어렵습니다. 일단 세필부부터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바르고 나서 작업하는 것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바탕에 깔아준 시럽 컬러도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퍼트려주는 탑젤도 네, 바꿔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탑젤 얹을 때 잘 얹어야겠죠. 네, 이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번 치크 배운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진 않아요. 연습을 조금 한 3번, 4번 정도 하시면 정말 치크네일 잘 하실 수 있고요. 전문가처럼 잘 나올 겁니다. 전문가도 치크네일 잘 못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세요. 자, 처음부터 다시 중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본더 바르고, 자, 자연 건조 됐으면 베이스 젤 바릅니다. 여기서 베이스 젤 바르실 때 중요한 게 있죠. 내 자연 손톱이 약간 울퉁불퉁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젤 제거를 잘못해서 움푹 파이는 경우도 있고 변형이 오신 손톱도 있는데 베이스 젤을 잘 발라줘야 돼요. 파인 부분 있으면 베이스 젤을 조금 더 채워서 능선을 이쁘게 맞춰줘야 됩니다. 베이스 젤을 꼭 꼼꼼히 발라야 되는 이유는요. 이제 치크네일 하려고 시럽 젤을 얹었을 때 이제 퍼트리잖아요. 테두리를 퍼트릴 때 움푹 패인 부분은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컬러가 쏠리면서 진하게 되겠죠. 그래서 골고루 발라주고 패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베이스 젤 발라주세요. 자, 잘 발라졌다면 큐어링 합니다. 네, 큐어링 다 됐습니다. 자, 베이스 바르고 우리가 미경화 젤을 닦죠. 미경화 젤이 끈적거리니까 닦아주는 건데 그라데이션 기법 할 때는요, 끈적거림이 있으면 오히려 더 좋아요. 퍼트릴 때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경화 젤 닦지 않고 작업하는 것이 좋고, 중간에 치크네일 하다가 먼지가 묻었다면 젤 클리너로 닦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먼지만 집게로 떼거나 붓으로 살살 해서 떼주시는 게 좋아요. 닦으면요, 연하게 맞는 거 다 지워집니다. 큐어링 하고 나와서 닦아도 지워지니까 뭐 얼굴을 만지거나 머리카락 만지지 마시고요. 먼지 있는 건 붓으로 떼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붓. 우리가 세필붓으로 퍼뜨리긴 하는데 그라데이션 붓도 상관없고요. 세필붓 하셔도 되는데 좀 망가져 있으면 좋아요. 퍼뜨리는 기법을 할 때는 조금 퍼진 붓이 좋은데 이 붓은 화홍 세필붓인데 이렇게 쓰다가 모가 퍼지는 경우 버리지 마시고 그라데이션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퍼진 붓이 없다 그러면 새 세필붓으로 이렇게 망가뜨려 주세요. 퍼뜨리게 망가뜨려서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치크네일을 해볼 건데 미경화 젤 닦지 않고 작업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런데 내가 바탕에 연한 시럽젤을 깔고 시작할 거다. 그러면 미경화 젤 닦아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닦지 않고 바로 작업할 때는 베이스 젤에 미경화 젤 닦지 않고 작업하면 퍼뜨릴 때 조금 더 좋고, 나는 이 위에 얇게 시럽젤을 바를 거다 그러면 닦고 시럽젤 바르시면 됩니다. 시럽젤 이 제품을 발라볼 건데, 자, 이 컬러는 바르면 살짝 하얘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너무 핑크빛보다 살짝 흰 부분이 있으면 치크네일 할 때 효과가 더 좋고요. 자, 베이스 바르고 미경화 닦는 건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닦을 필요 없죠. 자, 묽은 거면 닦아도 괜찮아요. 묽으면. 그런데 내가 바르고 있는 시럽젤이 너무 되직하다, 바를 때 조금 너무 되직해서 불편하다 그럴 때는 미경화 젤 있는 상태에서 발라도 괜찮아요. 자, 되직한 건 잘 퍼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작업할 수 있다면 안 닦아도 된다는 거. 저는 그래서 점도에 따라 베이스 젤, 미경화 젤 닦을지 안 닦을지 정하거든요. 확실히 처음 바탕에 발랐던 시럽젤보다 조금 더 밝습니다. 살짝 하얀기가 있는 느낌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해볼게요. 네, 큐어링 다 됐습니다. 네, 젤 컬러에도 미경화 젤이 있죠. 네, 끈적거림이 있으면 그라데이션 하기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그대로 둘 겁니다. 자, 닦지 않을 거고요. 제가 처음에 탑젤 사용했을 때 조금 되직했어요. 네, 되직한 것보다 많이 묽은 제품이 더 좋습니다. 자, 컬러는 그대로 이 진한 색을 사용할게요. 자, 얹을 때는 한 3번 정도 얹어줄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꼭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붓에 컬러를 묻혀줍니다. 네, 양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자, 처음 퍼뜨리는 면적을 어느 정도 할 건지 보시고 얹어줄 거예요. 자,
중심이 되는 가운데 얹어줬고요. 자, 여기서 지금 붓 보면 붓에 아까 제가 떴던 젤이 남아있죠. 자, 여기서 팔레트로 그냥 닦을게요. 팔레트에 돌려서 닦으면 좀 닦아집니다. 그럼 붓에 지금 컬러가 조금 묻어 있죠. 자, 묻어 있는 상태에서 묽은 탑젤 가지고 옵니다. 탑젤 양은 컬러 젤과 거의 동일하게 1:1 비율 정도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 투명 탑젤과 같이 섞을 거예요. 자, 위로 얹어주고 둥글둥글 한 방향으로 둥글둥글. 자, 붓을 둥글둥글 할 때는, 자, 둥글둥글 해줄 때는요, 너무 눌러서 둥글둥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붓 눌렀죠? 자, 붓 뭐가 어때요? 많이 눌려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끝에만 살짝, 붓 끝부분만 닿을 수 있게 둥글둥글. 자, 눕히지 말고 힘주지 말고 스치는 느낌으로, 자, 둥글둥글하게 작업할 겁니다. 자, 둥글둥글하게 내가 치크네일 하고 싶은 면적, 내가 중심이 되는 부분 말고요, 퍼뜨리고 싶은 면적을 생각하시고, 자, 퍼뜨려 줍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자, 퍼뜨려 줬어요. 이제 시럽젤이 연한데 여기다 탑젤을 섞으니 더 연해졌죠. 자, 지금 둥글둥글 했는데 둥근 느낌이 있어요. 보시면 둥근 느낌을 없애야겠죠. 자, 붓에 있는 거 닦을 건데, 자, 여기서 또 닦아준다고 팔레트에, 자, 굴려서 닦으면 조금 핑크빛이 묻어 있어요. 자, 이번에 퍼뜨릴 때는 핑크빛이 안 묻히게 그냥 한번 물티슈로 닦아주세요. 거의 없는 느낌으로. 자, 너무 깨끗하게 닦을 필요 없고요. 한두 번만 닦아주신 다음에, 자, 이번에 탑젤 조금만 가지고 옵니다. 많이 말고 조금만. 많이 안 가지고 왔어요. 자, 조금만 가지고 오신 다음에 테두리 부분, 자, 내가 둥글둥글하게 했던 테두리 부분을 퍼뜨려 줍니다. 자, 경계선을 없애주는 거예요. 자, 경계선 없앨 때도 마찬가지로 붓을 누르면 안 되겠죠. 제가 아까 붓 할 때 누르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눌러서 퍼뜨리는 게 아니라 힘을 빼서 스치듯 퍼뜨려 줍니다. 자, 지그재그로 하셔도 되고 살짝 한 방향으로 퍼뜨려도 되고. 자, 이렇게 퍼뜨려 주다가 붓에 이렇게 컬러가 묻죠. 자, 컬러가 있죠. 이런 거 또 닦아주세요. 닦아주고 다시 묽은 거 조금만 가지고 와서 다시 퍼뜨려 줍니다. 경계선을 없애야 되죠. 자,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봤는데 경계선이 없어요. 자, 잘 퍼졌습니다. 자, 보이시죠? 둥근 테두리 없앴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할게요. 네, 큐어링 다 됐고요. 두 번째 얹을 때는요, 처음 하고 동일한 방법이긴 한데, 이번에 퍼뜨릴 때는 면적을 조금 더 좁게 해야겠죠. 자, 같은 양을 떠서 또 가운데 올려줍니다. 자, 올려주고, 자, 붓에 있는 거 물티슈에 닦을 거 아닙니다. 물티슈에 닦을 때는요, 나중에 테두리를 없앨 때 닦아주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투명한 걸로 섞을 거기 때문에 붓에 컬러가 조금 묻어 있어도 좋아요. 자, 팔레트 그냥 돌려서 한번 닦아줍니다. 자, 붓에 컬러가 조금 묻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탑젤 가지고 옵니다. 네, 내가 얹었던 이 양과 동일한 양을 가지고 와서 또 둥글둥글하게 섞어주면서 둥글둥글 만들어주는데, 이번에 면적이 좀 좁아야겠죠. 네, 그라데이션 느낌과 동일하기 때문에 중심에서 진하고 점점 갈수록 연해지기 때문에 중간 정도만 가셔야 돼요. 자,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테두리 부분을 퍼뜨려 줘야겠죠.
자, 붓의 컬러를 완전히 닦아야 되는데 닦지 않고 그냥 묽은 탑재를 가져가서 하면 계속 여긴 컬러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대로 얹고 오면 컬러가 있는 상태에서 퍼뜨리는 거니까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물티슈로 닦아주기. 묽은 탑재 조금만 가지고 와서 또 테두리 부분 퍼뜨려주기. 자, 퍼뜨릴 때 붓 누르지 말고 스치면서 둥글둥글 하셔도 되고 지그재그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고요. 너무 넓게 빼지 마시고 좁게. 자, 저 붓을 이렇게 퍼뜨리진 않죠? 자, 너무 많이 가면 안 됩니다. 자, 자연스럽게 퍼뜨려주고 여기 좀 진하다 그러면 붓에 또 컬러가 묻죠? 자, 이거 한번 닦아주고 다시 묽은 탑재를 가지고 와서 퍼뜨려주기. 자연스럽죠?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해볼게요. 자, 큐어링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얹을 건데 세 번째에도 안 되시면 4번, 5번 계속 얹으셔야 됩니다. 꼭 3번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3번 정도의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발색이 잘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너무 두껍지만 않으면 4, 5번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컬러를 가지고 와서 3번째까지만 얹을 거예요. 자, 중심이 되는 부분에 컬러를 얹었습니다. 이번에 퍼뜨릴 때는 더 좁게 퍼뜨려야겠죠. 자, 이번에는 중심이 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묽은 탑재를 가지고 와서 섞으면 조금 더 연해지겠죠. 근데 저는 이 정도 컬러가 지금 마음에 들거든요. 자, 그래서 테두리만 퍼뜨릴 겁니다. 마지막에는 테두리만 퍼뜨리는 게 좋아요. 자, 테두리 퍼뜨릴 때 붓에 있는 컬러 물티슈로 닦으라고 했죠. 자, 팔레트에 닦는 게 아닙니다. 네, 붓에 컬러가 없어야 돼요. 네, 붓에 한번 닦아서 소량만 가지고 와서 묽은 탑재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자, 좁은 면적만 퍼뜨리기. 붓에 있는 컬러 양을 꼭 확인하세요. 붓에 컬러가 묻혀있는 상태에서 퍼뜨리는 거랑 컬러가 없는 상태에서 퍼뜨리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붓에 있는 컬러 닦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자연스럽게 퍼뜨렸어요. 네, 만족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할게요. 네, 큐어링 다 됐습니다. 지금 이 상태도 너무 만족스러운데 우리가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은 조금 연하게 돼서 여기 조금 더 색을 칠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컬러를 가지고 와서 또 얹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완성도 90%는 나왔는데 여기서 보수 작업을 할 때는요, 컬러 진한 걸 가지고 와서 퍼뜨리면 이 중심 이 부분이 망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묽은 탑젤 조금, 그 다음에 치크넬 했던 컬러 조금 섞어주는 거예요. 연하게. 치크넬 두 번째 할 때 묽은 탑젤하고 섞었잖아요. 둥글둥글해서. 네, 그 방법을 지금 팔레트에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하게 만들었어요. 손톱 위에서 작업하시지 마시고 팔레트에서 작업한 후 빈 부분을 얹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하는 부분. 네, 아쉬운 부분 채웠고요. 이대로 큐어링 할게요. 네, 큐어링 다 됐습니다. 지금 번지는 기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표면이 울퉁불퉁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처음 여기 발랐을 때 능선 보면
네, 굴곡이 조금 심하죠. 중심으로 퍼뜨렸기 때문에 탑젤 바르면 이 중심 부분이 볼록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중지 옆에 보면 이 부분이 볼록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얹고 얹으면 양이 많을수록 생각보다 많이 안 튀어나왔네요. 자, 그래도 탑젤 바를 때 그냥 바르시면 안 돼요. 제가 보여드린 검지처럼 여기가 볼록 튀어나와서 이 부분이 움푹 들어갔다면 탑질 이 부분 바르고 이 부분 바르고 테두리 조금 얇게 펴서 큐어링 한번 해서 다시 한 번 더 탑질 발라서 능선을 맞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탑질 바를 때 내가 한 번에 잘 안 된다 그러면 2번 하셔야 돼요. 그죠? 네, 2번 할 때는 이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자, 저는 한 번에 하고 싶어요. 또 한 번에 할 때는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요. 네, 탑젤 양을 조금 많이 떠주시고요. 자, 얹어줍니다. 자, 모자랄 것 같아서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큐티클 부분, 큐티클 부분 맞춰주고 사이드 한번 맞춰줄게요.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바르면 안 되죠. 자, 전체 바르기 전에 자, 발라서 여기 있는 양을 중심에 밀어주는 거예요. 자, 치크네일 했던 그 부분 있죠? 치크네일 했던 이 윗부분이 조금 파여 있기 때문에 탑젤을 밀어주는 거예요. 자, 이 치크네일 있는 부분 위로 조금 밀어줍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여기 양이 많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밀어준 다음에 스치듯 얇게 한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은 네, 볼록 튀어나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다시 이 밑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죠. 자, 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부분은 밑으로 밀어줍니다. 이렇게. 이때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서 해주고 내려줍니다. 자, 옆에 이렇게 채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 조절을 하세요. 자, 옆에 너무 양이 많다 그러면 살살 스치듯, 너무 누르는 거 아닙니다. 붓을. 자, 스치듯 해주고 자, 옆으로 봤을 때 여기 양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힘을 빼서 스쳐서 네, 능선이 어느 정도 맞았다면 자, 큐어링 할게요. 네, 큐어링 다 됐습니다. 네, 보시면 치크 중심에서 서서히 퍼져나가는 게 너무 잘 됐고 네, 능선 또한 네, 잘 나왔습니다. 매끈하게. 네, 굴곡이 크지 않다는 거. 네, 그리고 치크는요 어느 정도 여백이 있어야 조금 더 이쁜데 지금 검지 보시면 너무 여백이 없죠. 네, 같이 보니까 검지 너무 좀 징그러운 것 같은데 네, 치크 네일 하실 때는 붓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하고요. 붓에 묻어있는 컬러를 닦고 작업하느냐 안 닦고 작업하느냐도 정말 크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기술을 그대로 터득하시고 연습하시면 모든 컬러는 다 이렇게 치크 네일을 하실 수 있어요. 정말 치크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네, 영상이 조금 도움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